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의 이형목입니다. 오늘 저는 그 다중신호 천문학이 암흑에너지의 정치를 밝힐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과학난제 도전융합 개발 사업에 제안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천문학에서 다루는 거리의 영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이 우주의 시간적, 공간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측정이 이제 거리입니다. 그렇지만 거리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작은 범위에서만 가능하고 대부분의 그 천체들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제 관측을 해서 측정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천체의 표준 밝기입니다. 허블 상수 역시 은하 거리 측정을 통해서 이제 도출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이겁니다. 여기에 이제 여기 한 3,000 광년에서부터 3억 광년 사이의 그 거리 범위를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천체들을 이용해서 측정을 해야지 이제 허블 상수를 측정할 수 있는, 허블 상수는 우주 진화의 가장 기본적인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차가 차츰 작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1975년부터 2000년까지의 그 허블 상수의 범위를 0부터 120 사이 범위로다 이제 그려봤는데 굉장히 많은 그 오차를 가지고 있죠. 2000년이 되면서 이제 차츰 이 허블 우주망원경이 올라가고 오차가 줄어들어서 이 아래 그림은 이제 범위를 훨씬 축소시켜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역시 빠른 시간 동안 진전이 이루어져서 지금 2020년 현재는 상당히 오차가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제 허블 갈등이라는 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 현대 우주론에서 가장 그 놀라운 발견 중에 하나가 암흑 에너지라는 개념입니다. 최신 우주론에서 꼭 필요하긴 하지만 아직도 그 불가사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특성을 좀 더 자세히 규명해야 할 본질적이고 중요한 난제 중에 하나이며 경쟁적인 연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암흑 에너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이 허블 상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저희는 그 중력파를 포함한 다중신호 천문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독립적인 거리 측정, 지금까지 거리 측정은 다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타래를 푸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이제 독립적인 거리 측정을 통해서 우주 팽창의 역사를 재구성하자는 겁니다. 물론 이 분야는 상대적으로 선진국과의 격차가 적다. 그 이유는 최근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국내에도 굉장히 좋은 그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좋은 연구자들이 있기 때문에 격차가 적다고 생각하고 또 국제 융합 연구가 이제 반드시 요구되는 분야이면서 국내 연구진의 역량을 결합하면은 현재 답보 상태를 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안 드리는 겁니다. 이 아래 그림은 우주의 그 역사, 기본 역사이고 지금 최근에 암흑 에너지로 표시된 것은 우주가 이렇게 나팔처럼 벌어지고 있는 이렇다는 사실이 최근에 알려진 것이고 이것이 암흑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력파 검출기, 전 세계의 중력파 검출기를 표시해 놨는데 미국에 2개, 유럽에 하나, 일본에 하나, 인도에 하나. 물론 이제 현재 가동되는 건 유럽과 미국 것만 가동되고 있고 일본은 곧 가동을 시작할 것이고 인도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중신호 천문학에서 어떻게 암흑 에너지 정치를 밝힐 수 있느냐? 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그 천체 물리학 또는 관측 천문학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제 우주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있지만 새로운 난제를 계속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암흑 에너지라는 그 불가사의한 그런 에너지, 그 다음에 그 암흑 에너지하고 관련되어 있는 허블 상수 갈등, 이것들이 이제 해결해야 될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새롭게 나타난 현상으로 2015년에 처음으로 이제 중력파가 검출됐고 2017년에 중력파, 전자기파 동시에 관측됨으로써 다중신호 천문학이 이제 시작됐고요.
여기에는 뭐 한국 학자들도 한 4, 5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신호 천문학을 통해 중력파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 해주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그 표준 광원이라는 그런 개념은 실제로 표준 광원이 얼마나 에너지를 내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소위 그 눈금 조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 결정을 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 논란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중력파의 경우는 눈금 조정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 파형의 세기를 측정하면은 바로 거리를 환산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각각의 측정은 상당한 그 통계 오차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표준 광원을 이용했을 때 나타나는 계통 오차는 이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허블 상수 갈등이라는 건 뭔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허블 상수 갈등은 한 50년, 60년 뭐 해묵은 문제입니다. 옛날부터 그룹마다 값이 다 다르고, 그 값이 실제로 어느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결정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최근에 나타난 허블 갈등은 두 가지 그 방법으로 측정을 해보니까, 하나는 이제 표준 광원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주 배경 복사 측정이 워낙 그 정교해지다 보니까 우주 배경 복사의 스펙트럼을 맞추는 허블 상수를 정할 수가 있고, 그 허블 상수의 오차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그겁니다. 이 두 개 사이에 오차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서로 맞을 확률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 그런 뜻입니다. 과연 누가 맞은 것일까요?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는 암흑 에너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다중신호 천문학은 바로 여기 밑에 중력파가 발견이 되고 약 2초 후에 감마선이 나타난 것을 이제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발견했고, 그 후에 그 광학적으로 관측을 해서 한국의 그 KMT넷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허블 법칙이라는 게 은하의 후퇴 속도와 그 은하 사이의 거리 사이의 관계식을 맺어주는 것이고, 허블 상수는 이 비례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중력파를 이용하면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데, 이것이 2017년 8월 17일에 처음으로 발견된 중성자별 충돌에 의한 현상에 대해서, 중력파에 대해서 거리를 추정한 것입니다. 뭐 측정이라고 할 수 있죠. 상당한 오차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허블 갈등,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상수 사이에 우주 배경 복사와 그 초인성을 이용한 것의 그 결정값 사이에 이만한 차이가 있는데, 요 파란색이 이제 우주 배경 복사고, 이것이 이제 초인성입니다. 요 커브는 중력파를 이용해서 측정한 허블 상수의 확률 분포입니다. 이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값을 특정할 수는 없고, 이런 확률 분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폭이 넓기 때문에 아직은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앞으로 이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허블 상수 측정 자체는 우주론을 어떤 것을 가정하느냐, 다시 말해서 그 우주론의 암흑 에너지는 얼마나 많이 있고, 암흑 에너지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를 또 같이 집어넣고 해야지 측정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가까운 은하를 이용한 측정에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먼 은하를 이용한 측정에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천문연구원 그룹이 수행했던 연구 결과인데, 요 값을 0.7을 0.69죠. 정확하게 0.69를 가정했는데, 우주론을 좀 폭넓게 적용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론하고 허블 상수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정밀한 측정 값과 그다음에 우주론에 대한 재해석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해결 방식으로는 우선 가까운 은하에서부터 오는 현상을 관측할 수 있는 게 중성자별 충돌인데, 중성자별 충돌이 이후에는 실제로 이제 빛이 나오기 때문에, 전자기파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은하에서 나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자별 충돌을 이용한 거리 측정과 우리가 그 전자기파를 이용한 광학적 동정을 이용해서 후퇴 속도를 측정해서 허블 상수를 이제 측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통계 오차를 상당히 수반하고 있습니다. 통계 오차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중성자별이 돌고 있던 궤도면이 우리 시선 방향과 어떤 각도를 이루고 있는가에 따라서 요 값이 달라지는데 그 값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면은 경사각을 알아야 되고 경사각을 모르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의 관측을 통해서 통계적 오차를 줄여가는 그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성자별 쌍성 충돌의 과정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게 있으니까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전자기파 관측을 정밀하게 수행함으로써 이쪽에 이제 정확도를 높여가자는 거고, 또 하나는 블랙홀 충돌에 의한 현상인 충돌에 의해서도 역시 이제 거리 측정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경우에는 어느 은하에서 왔는지 동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개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동정의 정확도를 높임으로써 허블 상수의 오차를 축소를 시도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고, 물론 우주론 모형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론 모형에 따른 허블 상수 변화, 이것은 사람들이 그동안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건데 최근에 와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제가 이제 그 그림으로 대충 그려놨는데, 이것이 중성자별 쌍성이 있었던 궤도면입니다. 궤도면이 수직 방향으로 있는데 충돌을 하면서 이제 빛이 물질이 밀려나가고, 빛이 이제 수직 방향으로 감마선이 나가고, 모든 방향으로 모든 방향으로 이제 전자기파가 나가는데,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전자기파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굉장히 그 모식도 스키마틱하게 그린 그림이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고 잘 연구가 돼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연구를 좀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블랙홀은 굉장히 자주 관측되니까 개개의 블랙홀로부터 나오는 허블 상수는 굉장히 오차가 크지만 우리가 그 개수를 늘림으로써 오차를 현저하게 줄여나가겠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 연구는 사실 제가 뭐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다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고요. 물리 물론 당연히 필요할 거고, 천문학, 수학, 통계, 신호 처리, 기계학습. 제가 기계학습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블랙홀의 블랙홀이 충돌이 일어난 은하를 동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거기 수많은 후보 은하가 있는데, 그 후보 은하에다 일정한 확률을 이제 배치를 하고, 그렇게 확률이 정확해지면 정확해질수록 아마 오차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관측 인자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 사이에 어떻게 확률을 배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요즘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공지능 기법을 사용하면은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더 인풋으로 넣고자 하는 것이 뭐 중력파를 내는 천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데 대한 다양한 이론이 존재합니다. 물론 저희도 그런 중요한 이론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런 이론들이 어떻게 접목될 때마다 그 확률 분포가 달라지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너무나 복잡한 그 변수들이 들어가니까 이제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해서 활용을 해보겠다는 뜻이고요. 수치 계산은 이게 수치 상대로는 상당히 많이 요구하는 거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는. 그다음에 이제 공학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사실 저희 나라에 굉장히 좋은 관측 인프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천문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그 세계적인 망원경들이 있는데, 그 망원경들을 더 이제 개선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그 은하들을 동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망원경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그 공학적인 요소가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그런 융합적인 요소가 필요하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라이고 과학협력단의 한국 대표입니다. 그리고 카그라 연구단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내 다른
그 연구자들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을 지금 5명 정도로 구성하라는 그 가이드라인을 따르자면은 사실은 훨씬 많은 숫자가 필요합니다만 분야별로 중력파 관측, 우주론 이론, 고에너지 천체 물리학, 관측 천문학, 수치 모의 실험 이런 식으로 이제 대개 전문가들 핵심 연구 인력을 확보를 하고 사실 그분들이 다 나름대로 외부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외부 협력 연구자, 뭐 5인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뭐 그건 훨씬 많은 숫자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연구를 같이 수행할 젊은 연구자들이 뭐 한 10명 이상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그 2개의 그 사전 질의서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사전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라이거, 볼고, 카그라, 리사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그 중력파 검출기들인데 이 중에서 리사는 뭐 아직 한 10여 년 있어야 이제 구현될 것이고요. 이게 모두 해외 연구진의 중력파 검출 시스템이고 국내 연구진들이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연구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데이터 공유나 확보는 가능하더라도 참여를 넘어 국제적인 리더십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한 제 답변은 일단은 저희가 하는 거 국제적인 리더십이 중력파 관측에서 국제적인 리더십은 저희가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지적하신 대로. 왜 그런가 하면은 저희한테는 중력파 검출기도 없고 저희가 참여하는 인력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방점은 중력파와 그 전자기파를 접목한 다중신호 천문학이라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력파 데이터는 관측과 일정한 분석이 끝난 후 공개가 되고요. 라이거, 볼고, 카그라 지금 이제 세 개의 검출기의 그 콜래보레이션 멤버들이 다 같이 권리를 공유하는 그런 단일 협력체는 아니지만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고 최대한 신뢰성 있는 결과를 과학 커뮤니티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력파 검출 그 협력단의 주 목표는 허블 상수뿐이 아니라 중력파 전체의 기원, 상대론 검증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한 1차적인 해석을 하고 그 커뮤니티에다 데이터를 제공해 줌으로써 커뮤니티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컬래버레이션이 어떤 특정한 이론이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한 심층 분석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개개 연구자들 또는 개개 그룹이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중력파 데이터에 다중신호 천문학 데이터를 접목시켜서 거리 정밀도를 높임으로써 허블 상수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인데 이런 연구를 목표로 당연히 과학 난제고 천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그룹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우리가 유니크하게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고 하는 뭐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광학 후속 관측을 위한 그런 장비 중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우수하고 또 거기에 보완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다면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중성자별 충돌의 잔광 관측은 국내 연구진의 주도적인 참여가 가능해 보이지만 이벤트의 희소성 등의 문제가 있어 보이고 블랙홀 관측의 경우 언급한 대로 은하 동정에 대한 통계적인 연구 등 기술적인 연구에 국한되어 있어 보여 국제적으로 본 연구진이 난제 해결을 선도하는 연구가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국제적으로 굉장히 경쟁이 심한 분야이기 때문에 뭐 우리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개를 그냥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중성자별은 여기 지적하신 대로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중성자별 충돌 여태까지 알려진 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하나는 후속 관측이 되어 있질 않고요. 그런데 이제 중력파 그 검출기의 감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이 중성자별 충돌이 굉장히 자주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2025년 이 연구하고 사실 시간적으로 잘 맞는데 2025년에 시작될 5차 관측에서는 상당히 많은 중성자별이 관측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많은 그 다중신호 천문학 그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느냐가 경쟁력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랙홀 쌍성의 경우는 약간 좀 테크니컬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써 있는 내용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때 읽어보시고 제가 뭐 약간 좀 추상적이지만 어쨌든 저희는 그 좀 더 다른 인풋을 집어넣어서 프라이어 소위 통계에서 말하는 프라이어를 굉장히 좀 개선을 하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